이사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예, 네, 예. 네. 작년이었죠, 이맘때쯤. 작년 7월 1일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 한 430여 점 네. 이렇게 중광 스님 관련 작품들 그 도에 제주도에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광 스님 작품이 이 가나 아트센터에서 뭐 전시가 됐었을 테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작품들이 또 제주도에 기증이 됐을 테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또 중광 스님하고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 그런 특이한 인연이 있으시다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인연이 좀 이렇게 이어지게 되셨는지요? 네. 아까 제주도에 기증한 중광의 작품은 예. 이 가나 화랑의 창업주 이호재 회장의 예, 어떤 예. 그 소장품이 당신이 이제 기증한 것이고 예. 저가 이제 그 중광 스님을 알았던 것은 예. 훨씬 이전에 그 1979년에 아유. 네, 그때로 돌아가고 그때는 가나 화랑하고 특별한 그 인연이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한 43년 전 그렇게 79년이었으면 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서 그 만남이 시작이 되신 건가요? 그래서 아마 1970년대 중반인가 예. 중광 스님의 행적이 이 미술관계, 공연관계 책을 내던 건축 잡지 공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 공간에 그 중광 스님의 이 책이 예. 그 공간 잡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뭔고 하니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이 아니고 예.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오. 출판부에서 나온 화집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매드몽크 미친 중. 네, 예. 그 미친 중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되어 있었고 했는데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뭐 그림이라는 게 물론 옛날에도 중요한 어떤 이제 그림 그리는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예를 들어 사명대사라든지 예.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초상화가 절에서 많이 전래되어 예, 그랬었죠. 왔다는 점에서 불교의 종사자들이 그림을 많이 그래서 좀 종사했던 뭐 것은 그 사실이지만 예. 그러나 일반 보통 사람에게는 그 공간이라는 잡지가 보통 사람이 보는 잡지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스님의 작품이 소개됐다는 것은 대단히 뭐 일종의 파격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왜 그런 파격이 가능했느냐 한다면은 네. 스님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선입견이 그 별로 막 그림하고 친화적이 아니었는데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어째 유명한 버클리 대학의 교수가 이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버클리 대학 출판부에서 책을 나왔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즉 뭐랄까 우리가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면 여기서 인정을 받듯이 그렇죠. 꼭 어떤 그런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중광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장욱진 화백 유명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시죠. 네, 예. 그 분하고 제가 이제 그 문화로 내가 그림을 좋아해서 찾아가 뵙고 했는데 한 번은 79년 그 여름인가 제가 이제 그 찾아뵈었더만은 중광 스님하고 합작했던 작품이 방바닥에 널려 있고 그랬습니다. 중광 스님을 인정을 하고 가까이 어울렸다는 소리를 듣고 대단히 뭐 감동이라 할까. 그래서 꼭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그 중광 스님의 그림을 보고 네.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나는 그림의 어떤 내용적이라기보다는 예. 야 필선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몇 가지 여러 개 탐문을 했더만은 예. 뭐 타고난 어떤 화가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듣자 하니까 이분이 노수연 심산 노수연이라는 유명한 도양 화가가 있었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거쳤던 우리나라 몇 대가에 드는 유명한 분입니다. 예. 그 노수연 선생에게서 불 쓰는 것을 좀 배웠다. 이 말은 제가 들었는데 노수연 선생은 또 누구냐 하면은
이 장욱진하고 미술대학 동료 교수로 물론 예. 노수현이 선배지만은 아주 절친한 분이라 아마 다 그래서 만날 만한 인연이었구나 그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 예. 그다음에 그 중광도 이제 저 뭐랄까 그 중광도 장욱진을 이제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만나는 예. 동기가 이렇습니다. 그 이제 뭐랄까 이제 장욱진은 그 일종의 제가 스님 같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스님 같은 그래서 부인이 그 대단한 어떤 그 불신자죠. 예. 네. 그러는데 어떤 인연으로 그랬든지 저 장욱진 선생이 통도사의 뭐랄까 큰 스님 경봉 스님을 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론 뭐 도력이 높다고 해서 무슨 원근의 그분이 유명했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돌아갔을 때 답이식을 할 때는 예. 뭐 그 통도사 절 그 계곡에 20만 명이 모였다는 그런 참 도력이 예. 굉장한 분인데 장욱진이 그 경봉스님을 뵙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런데 경봉스님을 뵙고 싶어 하니까 경봉스님 원체 큰 스님이기 되니까 그렇죠. 여간 인연이 닿지 않고는 그 뭐라 접견을 그쵸. 허락하지 접견하기 쉽지 않으셨대요. 않았죠. 네. 예. 그래서 누가 이제 주선을 했느냐 하면은 이 서양 화가의 오수환이라고 우리 가나화랑 이 전속 화가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70대 중후반인데 장욱진의 제자죠. 네, 그런 게 오수환 화백의 아버지가 예. 저 오재봉 씨라고 예. 경상남도에서 유명한 어떤 그 서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재봉 저 서가가 예. 그렇게 전직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여전히 이제 경상도 일대에 예. 절에 인연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 오재봉 선생이 내가 그 통도사 연이 닿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다리를 놓아가지고 예. 이제 이 장욱진 내외가 이제 통도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됐는데 그때 이제 극락암까지 스님이 계시는 경봉 큰 스님이 계시는 데가 극락암이라고 예. 들었는데 그럼 극락암까지 뭐 상당히 거기 높은 데까지 다 가시는지 아마 갔을 겁니다. 가서 이제 그 대청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큰 스님이 이제 내려오실 거라 예.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이제 장욱진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기별을 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됐던 그 경봉 스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네, 이제 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장욱진은 내가 화가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한 게 아니라 예. 저는 까치를 잘 그립니다. 그래. 그러니까 대뜸 그만 한 마리에 절에 왔으면 크게 도통했을 걸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장욱진이 대답하기를 그림이나 도통이나 다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법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경봉스님께서가. 경봉스님이. 예. 그래 아니비자, 빌공자, 비공이다. 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까치가 깎아오는 거기에 선경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화를 이제 바로 통도사 인연이 있으니까 예. 중광스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자기다 다 통도사 인연이니까 예. 한 백귀를 이제 기다리다가 인사동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장욱진도 들어 이제 거기 식사하러 잘 예, 나가시고 예.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알다시피 중광스님은 옷차림새 보셨는지 뭐 이상하게 뭐 예. 뭐 여자 남과. 브라자든지 남건 같은 거 이제 뭐 이런 거 무슨 토이 같은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예. 남자 물건 같이 생긴 이걸 주렁주렁 달고 가니까 대뜸 장욱진 보고 첫 마디로 중넘치 옷 제대로 입었다. 탁 이래 한마디 하니까 그 자리에서 서로 이제 만참 도통하신 분끼리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장욱진 집은 그 당시에 명륜동에 있었고 네. 스님 집은 감노함이라고 예. 이제 그 연근동인데 거기서 불과 걸어서 2km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려오는데
그 가족들이 다른 어울리는 것은 굉장히 뭐 스님이 왔으니까 좋아할 예. 법만 했겠습니다만은 뭐랄까 틈틈이 장욱진이 술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그 가족들의 어떤 그 마음씀이었습니다. 예, 뭐 그렇겠죠. 장욱진 술이라는 게 뭐 그다음 화단에서 유명했던 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며칠 같이 붓장난 하는 것은 좋았는데 뭐 술이 나오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가지 않았다. 그런 어떤 조우가 이제 한 2개월, 3개월. 그래서 내가 그때 저 1997년 아니 1979년 어떤 8월인가 이렇게 만났을 때는 벌써 두 사람의 어떤 어울림이 이제 끝이 났을 때입니다. 이제 네. 그럴 때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헤어지신 거예요? 네. 아니 그건 헤어진다기보다는 가족들이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좀 멀리하게 건강 때문에 뭐 그러시면서. 왜냐하면 또 장욱진은 지금 집이 또 다른 데도 있고 했으니까 그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렇게 그 인연을 들었는데 이사장님께서 중광 스님을 어떤 그 표현하고 싶어 할 때 시서화 이것을 다 능통하셨다 이렇게 좀 말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예. 나도 이제 그거는 저 시서화다 뭐 옛날부터 예. 선비의 어떤 좋은 자질 어떤 남자의 어떤 그런 예술적인 어떤 자질로 시서화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어떤 식자들은 문사철이라 해서 문학, 역사, 철학에 정통한다든지 그런 어떤 남자 선비들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또 특히 시서화다. 그렇게 해서 시를 하고 짓고 글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추사 김정희 같은 사람이 시서화 삼절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나는 어떤 사람 못지않게 현대에는 중광 스님이 아니겠는가 뭐 여러 사람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중광 스님인데 우선 시라고 하면은 그 뭐 시집이 여러 권 나왔다는 것은 잘 아는 있고 그래서 당신의 어떤 이래 어울렸을 때 같이 뭐 술을 마시고 이렇게 어울릴 때 스님 시한서 읊어봐 주십시오 하면 대각 뭐랄까 숟가락을 딱 들고 숟가락 마이크 잡고 내가 무슨 뭐 타고 고향에 가면은 고향에 무슨 마늘 장아찌가 먹음직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 즉석을 하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즉석시를 그렇게 읊으시는 아니 그건 아니고 자기 지은 시를 갖다 암송하는 거죠. 네. 그런 시가 좋아하는 시가 뭐 이제 여러 편이 있는데 그건 뭐랄까 저 중광 스님의 그린 내 수필에 그게 소개. 그러면 글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회화는 워낙 또 유명을 하니까요. 그렇게 우선 시가 그렇고 왜 지금 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어째 보면은 화성 그림 그리는 중인데. 그러니까요. 중국의 유명한 어떤 소동파의 말에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 이런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시화가 일치한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내가 이 양반 시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은 알다시피 당신이 워낙 또 유명한. 그리고 그럼 서라는 것은 시서화라고 서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무슨 그 수필이라든지 뭐 에세이 쓰는 것들도 산문을 쓰는 것들도 서에 속하겠지만은 이 중광의 경우에는 서에 붓글씨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 우리 흔히 말해서 뭐 중광 스님 같은 경우는 붓글씨도 많이 남아 계시긴 한데 왜 그러면 중광 스님 붓글씨를 잘 쓰셨다라고 좀 추억을 좀 하시는지요? 왜 잘 썼다기보다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경제가 쓰니까 잘 쓴 거지. 그래서 아니 제가 듣기로는 한편으로는 이제 양손을 다 쓰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서 그거는 이제 기법상으로 얼마나 연말을 했으면은 양손을 다 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거미어 유희강이라는 분은 오른손으로 쓰시던 분인데 중풍이 와가지고 이걸 못 쓰니까 왼손으로 기어이 이제 연말해가지고 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작품들은 자수서 왼손으로 썼다 이렇게 검려 유희강을 그러는데
이 중광스님은 뭐랄까 오른손 왼손을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연습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중광스님이 글 쓰는 걸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른손으로 이렇게 쭉 쓰기도 하고 왼손으로 쓰기도 한대요. 어떤 때는 이렇게 스님 내가 당신 하면 예를 들어서 한자는 어떻게 쓰느냐 왼손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맨 끝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중광 스님은 스님 거꾸로 한번 써봐 주십시오 하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해도 하고 왼손으로 갖고도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한 저 노력이라 할까 그 연찬이라 그건 굉장했다. 아마 우리나라 세가 중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좌우를 자유스럽게 쓴 대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금년 유희강은 아까 이야기대로 당시에 오른손 중풍이 왔기 때문에 왼손을 갔지만은 이건 타고나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지금 거기 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제주도 다음에 대기하기 위해서 내가 뭐 지금 빌려주려고 이제 가 있는 게 보면은 그 글이 바로 연농이라고 벼루를 뭐 농사 짓는다 그런 건데 그게 바로 이 자수로 쓴 건데 한번 보십시오. 뒤에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광 스님이 작품들이 주로 이제 도석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아니 옛날에 스님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옛날에 뭡니까 신라 시대도 예를 들어서 저 유명한 석조를 했다든지 그 돌을 쪼었다든지 그런 큰 인물들이 이제 불교 관련 인사들 중인지 뭔지 그 당시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교 종사자들이었단 말이죠. 중광 스님의 경우에는 그런 전통 위에서 자기는 또 더 자유로운 개인으로 뭐 작품 활동을 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나중에 작품을 했느냐? 근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이제 그리는데 그 예수상을 그렸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상이라는 게 머리에 이제 가시관이 있고 뭐 수염이 있고 이런 건데 그 도자기에도 그린 그림도 있고 종이에도 그림도 있는데 그 참 좋습니다. 참 뭐라 할까 예수님 그런 건데 나는 그걸 이제 나중에 어디서 들으니까 김수환 축의금방에 그 그림이 걸려 있다는 뭐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위는 물론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내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저 스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스님 책에 보니까 스님의 저 예수상이 저 김수환 축의금방에 걸려 있고 당신이 그걸 자랑한다 하던데 그거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스님이 예수상 그리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개념할 것 없어. 예수보살 딱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도 그 한 보살이다. 그렇게 우리 종교적 역사를 보면 불교가 예수교보다 먼저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뭐 스님의 눈에는 부처님 한 제자로 봤고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예수 12제자 중에 또 부처님 계신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튼 그런 종교적인 색도 이렇게 뛰어넘으시려고 하는 그때 작품 속에서 그런 것이 또 묻어나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고 말고 뭐 이제 뭐라 할까 뭐 여러 가지 그 금기에 뭐 대단히 자유로운 그 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광 스님의 삶에 그 가장 최적화되고 또 그 삶이 묻어나 있는 곳 우리 흔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노암. 그러면 이제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중광 스님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감노암에 어떤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 감노암의 전경이라든지 그 분위기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 감노암에 이제 한옥인데 한옥에 이제 뭐 안방 같은 거처가 있고 그 사랑방에 또 그 다락이 아주
길게 있었습니다. 뭐 얘는 그쪽에는 계량 한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당신이 이제 작업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상적인 것은 이제 뭐 종이가 그림 그릴 종이도 가득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벽에다가 뭐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연락할 전화번호 있으면은 김모 이래놓고 무슨 뭐 이래 하는데 이분은 벽에다 한자로만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벽을 보면서 이게 누구한테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뭐 이러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인상적인 것은 한 번에 갔더만은 예. 이렇게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어떤 그림 뭉쳐 있고. 그래서 스님 지금 뭐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인사동에 나갔더만은 내 가짜 그림이 잔뜩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주인 보고 예. 요거는 내가 가져가고 내가 그 양만큼 그려줄게. 이랬다는 거. 그거 참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 이제 지금 폐기할 그림은 여기 있고 예. 내가 새로 그린 그림은 여기 있다. 그렇게 하던 게 제가 이제 인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감로함에 그 암주랄까. 예. 그런 이제 그 성씨가 저는 박씨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암주를 예. 이제 어머니라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뭐 가정적인 배경이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 모정에 대한 그리움이랄까 이게 예.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저희들 이제 옆에 중앙 스님을 좋아하는 내 친구 가운데 아주 돈 많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강남에 이런데 좋은 일식집에 가서 인따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또 틈틈이 스님 이제 시 암송하는 거 들으면서 이제 먹고 일어날 때 되면은 도시락을 하나 잘 싸달라 그래요. 그러면 도시락을 들고 내가 내 어머니한테 갖다 줄 거라. 이제 성씨는 이제 박씨라고 그랬고 아마 지금 내 기억으로는 성함은 해련 스님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잘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련 스님한테 갖다 줄 거라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시는 이제 그런 것도 봤고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스님은 또 지나가는 말, 그 해련 스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 옆에 이제 절 조그마한 절이 되니까 또 그 암주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보살 공양 보살들이 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했다 뭐 하니 공양 보살은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저 화상이 하도 여자한테 짓궂게 하니까 그만 도망가 버리다. 그래서 짓궂게 한다는 말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시게 뭐 그런 뭐 많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그랬던 거로 기억이 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이제 중광 스님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전시회도 많이 하시고 마지막에 또 일본에서도 하셨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좀 이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뭐 아까 처음에 1979년도에 버클리대에서 그 교수님이 그 소개한 것 외에 이제 중광 스님 최근 70년대 중간에 나왔고 내가 아는 것은 이제 70년 후반인데 그렇습니다. 중광 스님이 그때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한국의 피카소로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지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뭐 이렇게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아니 나는 그거는 뭐라 할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뭐라 할까 뭐 평가해서 내가 이제 그걸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 까닭은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행적이 기행으로 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외국계에서는 중요한 어떤 토픽감이랄까 뭐 이렇기도 하고 그 뒤에 물론 이제 그 일본 전시도 있고 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걸 내가 국제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인정받았든지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말할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중광 스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신 곳이 이제 백담사라는 가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왜 그렇게 가셨는지는 이제 뭐 중광 스님께서만 뭐 아시기는 하겠지만 그 중광 스님 가셨을 때에 뭐랄까 좀 초연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있으셨다. 이렇게 작품 세계도 마지막에 그런 게 좀 많이 묻어나셨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만년에 여러 가지로 무슨 그 특히 유화도 많이 만지고 예. 오고 뭐 도자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내용은 특히 중광 스님을 오래 시봉했던 예. 그 옥수보살 그 말씀을 듣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럴 때는 그 작업 현장을 얼핏 한두 번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만년에 그분이 이제 백담사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아주 모처럼 한 배우러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짬을 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은 그 병명이 뭐라 할까요? 몸이 이제 그래서 갔는데 병명이 일종의 요새 같으면 공황장애 라는 뭐 그런 말로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아프다든지 뭐 그런 심리적인 병이고 한편으로는 나는 저걸 갖다가 그 조울증 조울증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분이 하이될 때는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예. 로우로 내려갈 때는 죽고 싶고 그렇게 하이로 이르는데 이렇게 하이 될 상태 되면은 표현력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예. 그래서 이걸 천재의 병이라 할까. 아. 그래서 반고흐 같은 사람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스님도 바로 그것의 어떤 연장으로 마음이 이렇게 정심을 못 잡고 하던 그런 경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신흥사의 그 회주라 할까, 예. 주지라 할까, 그 조오연 스님, 예. 오연 스님이 그분도 시인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스님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스님 그림들도 많이 이제 얻어다가 예. 또 뭐라 할까, 무슨 시주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백담사로 찾아갔을 때는 뭐 식사 같은 것은 그 백담사 공원 입구에 일반 그런 데 가서도 하시고 뭐 그랬고 그때는 뭐 별로 뭐랄까 우리를 만나고 할 때는 평상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이제 적었다는 어떤 시를 제가 한 두 편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백담사 위에 이제 오세암인가 아주 예, 높은 맞습니다. 그게 예. 상당히 높은데 뭐 그 시를 보면은 자기가 거기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고 올라갔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젊은 여자가 엉덩이를 흔들고 올라가다 보니까 엉덩이만 바라보다 어느 또 산꼭대기 왔더라든지 뭐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까지 나를 찾아왔으면은 예. 뭐 부처님 성함을 이렇게 물 위에 좀 적어놓고 가라. 그 물 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니 아무튼 대단히 시사적이라 할까 뭐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그 순수함과 어린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아니 그건 지금 볼 수가 아닙니다. 저 유명한 예술가들은 예. 예술가들이라 할까 이런 사람은 뭐. 끝까지 어린애죠. 예를 들어서 그 노자말에 나옵니다. 노자말에 최고의 마음이 어떤 어린이 마음이라 적자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예를 들어서 장욱진 같은 사람도 그 완전히 참 어린애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 그런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카소도 그랬던 사람이고 예. 중광도 그럼 한평생 그런 마음으로 그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체면 같은 데 거의 이제 구애되지 않았던. 그렇죠. 순진무구하게 네,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중강 스님 작품들은 그런 순진무구한 작품들이 또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것 같고 네, 네. 아이들 얼굴 웃는 표정이라든지 네. 그런 걸 굉장히 또 많이 그리시기도 하셨고 네, 네.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중강 스님이 아까 그 백담사에서 마지막 작품 활동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가나 아트센터에서 이제 전시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지금 보여주시는 네, 네. 이게 마지막 도록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어쩌면 정말 의미가 깊은
도록인데 이 작품 중에 대해서 뭐좀 네. 이사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 게 있다면. 예, 이게 이제 만약 예를 예, 들어서 이 예. 그림 하나 보시면 머리 이런 걸 보면은 달말을 그린 것 같으면서도 이게 뭡니까? 업설무자입니다. 업설무자 그 그림하고 이제 해서 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모든 인생이 어떤 공이라 하는 뭐 MT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무라는 걸 갖다 당신이 글자를 그림으로 조형하고 판화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대단히 나는 이런 게 인상적으로 좋았고요. 예. 나머지는 뭐 이렇게 나면 전형적으로 뭐 이런 그림 같은 것은 뭐랄까요, 사람 같기도 하고 당신이 많이 그리던 학각대, 학각 예.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한편은 대나무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내가 감히 지금 말하기를 이 중광 스님이 시중에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어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예. 뭐라 할까 이 베끼기 좋다 할까 뭐 색채가 저렇게 교묘한 것도 아니고 베끼는 좋긴 한데 내가 지금 뭐 내뿐만 아니라 중광 스님을 가까이 했던 예. 삼성 출판 박물관의 김정규 이사장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중간 그림 딱 보면 이걸 나 그대로 알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느낌이 착 다릅니다. 이거는 가짜라는 것은 가짜의 마음하고 순지무관 마음이 그린 거하고는 붓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제주 문화국에 팀들이 예. 왔을 때라도 지난번에 한국 세박물관에 중간 그림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주고 했던 걸 잘 보고 가라. 예. 이게 느낌을 잘 느끼면은 진위 식별은 간단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당신이 개성적이었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도의 이제 중광 스님의 특별한 이제 작품들이 이제 제주 고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 이제 중광 스님 고인의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그 전시관이 좀 마련될 예정인데요. 네. 이제 중광 스님이 일반인들 우리에게 대한민국 그런 국민들에게 어떤 전시관 또 어떤 작품으로 좀 이렇게 남기를 메시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스님이 그 외국어에 이렇게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어째 보면 행위 예술가였던 그렇게 뭐 붓을 뭐 어디 몸 이상한데 달려서 그려본다든지 벚꽃 그려본다든지 이런 거니까 뭐라 할까 그다음에 또 스님의 일대기가 벌써 생전에 영화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장차 제주도에서 중광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보여줄 때는 뭐 그림도 보여주시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여주시지만은 그분의 어떤 일대를 뭐 예를 들어 뮤지컬 같은 거 뭐라 할까 뭐로 다른 거 확대 재생산되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 다양한 어떤 예술 작품으로 이제 또 이렇게 재창조해서 중광의 어떤 진면목을 한번 보여줬으면 결국 어떤 사람의 어떤 뭐랄까 좋게 말하면 도통이고 해탈이고 그러는데 사람이 일단 일상에 이렇게 매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꾸 한번 벗어나고 싶은 치유의 어떤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중광의 여러 가지 행적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오히려 중광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 준 것을 토대로 다른 것을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온상일 거라. 난 오히려 그런 점에 더 착안하고 싶습니다. 뭐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중광 스님이 그 어떤 예술가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그렇게 꼭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그런 마음을 좀 닮았으면 하는 그런 이사장님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고는 어떤 예술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뭐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몸짓인데 크게 보면은 그 몸짓을
예를 들어 중광을 어떤 매개로 해가지고 예. 중광적인 어떤 뮤지컬 그렇게 해서 이 공연 예술 그분이 외국에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다니실 때도 그냥 그림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행위 미술이랄까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온 몸이 온 일상이 그림이라는 걸로 살았던 그 분이니까 뭐 그런 점에서 중광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뭐 중광의 그림이 뭐 누구하고 비교된다든지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중광의 여러 가지 그 행적은 외국 방송에 녹화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좋게 다음에 잘 보여준다든지 하면은 사람들에게 감명이 다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광 스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좀 꺼내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가나아트 센터의 그 이사장님이시죠. 김형국 이사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꼭 소중한 그 이사장님의 어떤 말씀을 잘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